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일요일 아침부터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무려 44.7%, 한동훈 53, 이재명 38, 지역구에서 국힘당 뽑을래 44, 민주당 35, 비례에서 국힘당 뽑을래 43, 민주당 30, 조국 출마는 부적절하다 63, 적절하다 30, 운동권 86 용태 찬성이 53 반대 26,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에 밀리고 있답니다. 야, 이건 뭐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근 유시민 작가가 공천 작업 때문에 여론조사 대기 수요가 많고 그것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국힘에 유리한 여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의 여론조사는 보지 말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인가 봅니다. 현재 이 조사의 표집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고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적으로 주어진 가운데 언론들이 이것을 일제히 인용 보도하면서 현재 여조 가스라이팅은 신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KSY 조사의 정확도를 놓고 공방 중에 있습니다. 국힘 쪽은 KSY가 정확하다는 근거를, 민주 쪽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수 과표집 정황도 발견되었고 이것에 대한 KSY 관계자의 분석도 엉터리였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도층의 의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CBS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계층 중에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분석하면 국힘 37, 민주 29, 개혁신당 16이다. 반면 단순 정당 지지율에서 중도층은 국힘 38, 민주당 37, 개혁신당 11이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층과 진보층의 수가 엇비슷하니까 중도층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이 조사에서 중도층은 국힘당과 민주당을 비슷한 비율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도 그에 준해서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9%, 비례투표에서는 13%나 국힘이 앞서고 있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보수 과표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윤석열 지지율, 한동훈 지지율, 조국 신당, 86 용태론 등등의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보수 과표집되었는데도 정권 심판론이 만만치가 않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KSY 관계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힘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은 국민의힘과 친문 측면 갈등이 드러낸 민주당이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친다. 최근 흐름은 대다수의 조사에서 보듯 국민의힘 상승세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비례정당 지지가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개혁신당이 민주당 파이를 잠식하는 것 같다. 자, 대박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국힘 38, 민주당 37, 개혁신당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은 국힘 37, 민주당 29, 개혁신당 16입니다. 따라서 국힘당은 거의 그대로고 민주당의 8%가 개혁신당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표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일 합니다.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난장판입니다. 또한 현재 이준석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가 이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준석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펜코에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이준석 당 깨고 도계자 박으면, 그러니까 석고대제를 하면 다시 지지해 줄 수 있다가 43%, 절대 지지 안 하겠다는 의견이 5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층의 시각이 주로 담긴 나무위키에는 이준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스인사이드, 펜코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정치공학을 위해서 유호정과 같은 페미니스트와 야합한 구태로 비난받고,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갈라치기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자, 사실상 이준석은 소위 이대남에게 제명됐습니다. 대신 대부분 한동훈 지지로 돌아섰고 현재 국힘당으로 재입당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오늘 한동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청년들 힘든 것 이해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정치하겠다. 우리는 꿀을 빨고 살았다. 나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미안함으로 청년 정책 하겠다. 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공감하는 발언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8%나 개혁신당으로 표를 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갤럽 기준 이낙연 신당이 3%, 이준석 신당이 3% 지지율이었는데 합치니까 4%가 됐습니다. 자신의 지지율도 깎아먹고 있는데 누굴 잠식합니까? 결국 CBS, KSOI 여론조사는 보수 과표집으로 심하게 왜곡되었고 정합성이 매우 낮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달아서 떠드는 거 보니까 여조 가스라이팅 하겠다고 정치 선농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진짜 추세는 이겁니다. 거의 유일하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맞췄던 여론조사 꽃은 지난 1년간 평균 면접에서는 11에서 12%, ARS 조사에서는 14에서 15%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지난 50주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죄다 틀렸던 여론조사 업체들이 올해 2월 들어 갑자기 뒤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의 60%가 윤석열 반드시 조져야지 이러고 2년을 살아왔는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심판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 살릴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종인의 최근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인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체제 어떻게 좀 변화를 느끼십니까? 평가해 주신다면. 내가 보기에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 상황이라는 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대표를 바꿔가지고서 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강서 선거의 그 참패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외형상으로 상당히 일반 국민의 시선을 끌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이고 있고 예. 레토릭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예. 그게 국민의 소위 이 정치에 대한 민심을 바꾸기에는 나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갓난한 유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사실 강서 보궐선거의 진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라는 하나의 경종이었는데 정치도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이 정책도 변하는 게 없어요. 단순히 변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소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서 거기서 패하고 나니까 예. 민생 얘기를 하는데 민생에 관해서도 제대로 구체적인 어떠한 이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최근에 와가지고서 금융기관에 압박을 가해가지고서 이자를 100만 원씩 돌려주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이 민간 소위 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주의. 어떻게 사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서 이자를 돌려준다는 건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있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어허. 그리고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금융기관에 야 니네들이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는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자기가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진짜 납득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선거에서 국민의 표심을 갖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뭘 잘못해 짚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프레임이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약간은 그래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자기네들이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예. 선거에서 여당이 할 짓은 대국민 상대로 해가지고서 선거 운동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야당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야당이라는 거는 여당이 잘못하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을 갖다가 먹고서 사는 게 야당인데 그렇죠. 그 대국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득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계속 야당을 공격을 해봐야 그건 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와 닿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역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